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변제 계획안을 했죠. 변제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적립 시기, 변제 계획의 인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제 계획의 인가 요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610조 3항에 정한 변제 계획안 수정 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거라고 이게 판례가 명백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변제계획이 공정, 형평, 수행 가능할 것.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의 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죠. 이렇게 이의가 없으면 이렇게 네 요건만 충족하면 법원은 의무적으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 적합, 공정, 형평, 수행 가능성, 비용 납입, 그 다음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다만 채권자가 이제 동의하면은 그러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법원은 개인의 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때는 위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 하나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의 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가용소득 전부 투입하라. 셋째,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의 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 항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첫째,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의 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예를 들어서 개인의 생채권이 3천만원이다. 3천만원인 경우에는 총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은 35 150만원이죠. 그죠? 150만원. 150만원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3천이면. 둘째,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의 생채권액의 총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다. 그러면 7321, 210에다가 100을 더하니까 310만원이 되죠. 7천만원이면. 아까 3천만원이면 150이 됐고 7천만원이면 310만원이 되는 겁니다. 6천만원은 얼마 될까? 6, 38, 280이 되네요. 3천만원일 때는 150이 되고 6천만원일 때는 280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변제 금액이 정해져 있다. 현행법에는 5천만원 미만은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은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 더한 금액. 인가 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 원칙. 법 614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법률상의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 인가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최저 변제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 법은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 변제액의 규정을 신설하여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결 절차가 없는 대신에
최소한의 변제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 변제액의 기준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가용소득밖에 제공할 수 없는 채무자는 개시결정을 하더라도 인가요건을 충족시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개인회생 절차보다 파산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청산가치 보장 원칙, The best interest of creditor's test.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가장 최우선. credit test.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의미예요.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파산이 청산 절차거든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의 명목상의 합계액과 파산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배당할 수 있는 청산가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 청산가치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되므로 그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의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졌느냐 여부는 주로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도의 재산, 예컨대 토지나 건물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죠. 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뭐 청산 가치를 보장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죠. 그냥 미래의 소득으로 하겠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죠. 따라서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 할인액이 변제계획 인가일 당시 청산가치를 손쉽게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청산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토지나 건물 갖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청산가치 산정. 회생 절차 등에서 청산가치는 대개 당해 목적물을 감정평가하여 산출되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소규모 재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의결을 거치는 대신에 원칙적으로 3년간 최저 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고,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의견 절차가 없는 대신에 2년분의 가처분 소득을 3년간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우므로 최저 변제액 이상만을 변제하는 대신에 채권자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파악이 용이하므로 최저 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되 채권자들의 의결 절차 대신에 2년분의 가처분 소득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 독특하긴 해요. 이원화되어 있네요. 영업소득자하고 급여소득자. 다시 정확한 청산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그 성격상 보다 간이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청산가치와 총 변제 금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크기만 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충족되는 것이므로 실무상 청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감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드물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 및 인터넷상의 인근 시가에 관한 자료, 당해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및 실제 근저당 채무 잔액 확인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해 부동산을 경매하여 실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것인지를 추정해 본 다음에 그 추정치와
총 변제 금액의 현재 가치 할인액을 비교하여 가용소득의 현가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지켜졌다고 손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의 신속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굳이 청산가치 산정을 위해 별도의 감정을 거칠 필요가 없겠죠. 총 변제 금액의 현재 가치 할인액 산정. 최장 5년의 변제 기간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총 변제 금액의 현재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하는 점은 그 명목상 변제금을 어떤 할인율로 그리고 어떤 할인 방법으로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현재 가치 할인율로서 민법상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 이른바 라이프니츠식 현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월 수별로 나타낸 라이프니츠 수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편 변제 계획을 최초로 작성해 제출하는 시점은 개시 신청 시인데 변제 계획상 종종 변제 투입액의 현재 가치와 청산 가치를 앞으로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야 하므로 언제를 인가일로 예정할 것이냐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 변제 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내지 90일 사이에, 그러니까 2달에서 3달이죠. 최초에 입금을 하게 되는데 법률이 예정하는 변제 계획 인가 여부 결정일은 개시 신청 시부터 5, 6개월 정도이므로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에는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개월의 변제 기간에 대하여 1응 적용할 현가 계산 방법은 월 변제액의 3.7719는 3 플러스 30.7719 33개월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복리용을 곱하면 될 것이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곱하기 3.77은 377이죠. 이쪽 라이프니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인가요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요건 관련해 두 가지 모습을 띄우고 적용됨을 유의해야 됩니다. 먼저 변제 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별 개인회생 채권자의 파산 시 청산 배당액과 변제 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총 개인회생 채권자 전체의 파산 시 청산 배당액과 총 개인회생 채권자 전체의 변제 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변제 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위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이의를 제기한 당해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당해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파산 시 청산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채권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회생 절차가 이와 같이 이의 유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청산가치 산정을 둘러싼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데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재산의 처분. 가용소득 합계의 현가만으로는 청산가치보다 금액이 적어서 채무자의 재산 일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환가액 전부를 변제재원으로 투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가액 중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합계액의 현재 가치 사이 차액, 즉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부족액만을 투입하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재원은 원칙적으로 장래 수입, 즉 가용소득에 하는 것이고 재산 투입이 요구되는 것은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한 경우뿐이므로 환가액 전액이 아니라 부족액만을 변제재원으로 투입하면 된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재산 투입이 필요한 변제 계획에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어느 재산을 처분할지도 정하지 않고 다만 부족액을 재산 처분을 통하여 투입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변제 계획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상 자금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 계획상 처분할 채무의 재산을 특정하고 또한 그 처분 시한도 변제 계획 인가일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처분할 재산 시한도.
다만 그 처분 시한을 두는 것은 당장 한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는데 불과하므로 2년이 넘는 처분 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처분 예정 재산이 산일 방지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법 615조 사망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규정의 적용을 처분 대상 재산에 한하여 변제계에서 배제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적용 배제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방법이 없어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만을 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 취소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인가 결정문에 단서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에서는 처분 대상 재산에 대하여 개인의 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법 615조 사망에도 불구하고 처분 대상 재산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데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인가 결정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의 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법 615조 사망에도 불구하고 변제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기재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의 임의적 처분을 예방하는 동시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해방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독점적인 만족을 얻는 일을 방지하여 채권자 간의 평등을 기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요까지 하죠. 예,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변제계획 인가요건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된 해설만 일단은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